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잖아요. 어떤 주식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주식의 근본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를 분석을 해야 될 거죠.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그 회사가 만드는 물건들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이라는 거죠. 주식 분석을 할 때.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야, 그 회사에서 만드는 어떠한 물건이 가치가 있어.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거야?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 그런데 그 회사에서 만드는 그 물건이 지금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더 기다렸다 사야 되는 거야? 늦은 거야? 아니면 지금 맞는 거야? 이런 시기를 알아보는 것들이 기술적 분석이고, 이 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펀디멘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 회사의 펀디멘탈이 뭐야?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은 기본적 분석에서 실제적으로 그 기업이 만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펀디멘탈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실적이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본질적 가치. 그리고 이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무엇을 살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살 것인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무엇을 살 것인가. 기본적 분석이 봤을 때 무엇을 살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뭘 사야 되는 거예요, 종목은? 당연히 반도체 쪽이겠죠. AI 관련된 업종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지컬 AI 관계된 거겠죠. 무엇을 살 것인가. 가치보다 싼가. 10,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5,000원일 때도 있고 15,000원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가치는 10,000원인데.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가치보다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무엇을 통해 그 기본적 분석을 할 수 있냐. 대표적인 게 재무제표죠. 그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이거잖아요. 건강한지, 운영상 건강한 건지. 그 재무제표 보면 무엇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얼마나 벌어?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에서 재료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뭐 이런 거 뺀 게 영업이익이라면, 영업이익에서 뭘 뺀 게? 국가에 낼 세금 또는 내가 빌린 빚에 대해 이자, 이런 것들 다 빼야 되잖아. 아, 이자와 세금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구나. 그러면 이게 회사가 가지는 순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순이익. PBR, ROE, ROA는 실제로 어떠한 회사가 실제 수익을 얼마나 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야, 이 주식 괜찮아, 이 주식 안 괜찮아 라는 걸 구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지수예요. 그리고 저평가된 우량주를 찾아 제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저평가된 것들, 자동차의 엔진 성능과 스펙을 따져서 투자한다라는 게 기본적 분석을 통한 투자예요. 기본적 분석.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 기술적 분석은 뭐냐? 기술적 분석은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차트를 보고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서 오르겠네? 그럼 사겠죠. 떨어지겠네? 그럼 팔겠죠.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렇게 주식의 흐름들이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는 이럴 거야. 예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를 예측해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결정하겠다. 언제 사고 팔 것인가, 이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유리한가, 파는 게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 대표적인 차트라고 그랬죠. 아까 보여줬던 그 차트를 보고 나서 이런 흐름으로 변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을 때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보세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좀 전에 아까 보여줬지만 잠깐 볼게요. 이 빨간 거하고 파란 거는 그날의 주식의 가격인 거예요. 그렇죠? 파란 거는 전날보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 빨간 거는 전날보다 올라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빨간 게 올라갔고 파란 게 떨어졌어요. 미국은 반대예요. 미국은 또 반대예요. 얘는 어떤 것들을 연결해 놓은 거냐면, 제 맨 위에 있는 거 보이세요? 맨 위에 있는 거. 얘는 5일 동안의 평균의 주가들을 점 찍어서 계속 연결하는 거. 그래서 5일 동안 이동했던 평균들을 연결했다 그래서 이동평균 5일선이라고 그래요. 5일선. 얘는 21선, 얘는 61선, 얘는 121선. 과거의 차트 패턴과 추세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지만 100% 맞는 거 아니다. 기본적 분석은 뭐라 그래?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이거 있잖아요. 차의 엔진이라든지 스펙이 좋은지 나쁜지, 그 물건이 가치가 있는 거지 가치가 없는 건지, 회사에 대한 것들, 이런 거라면 얘는 지금 교통 흐름이 좋은지 나쁜지.
기본적 분석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건 쉽게 다 버리고 재무제표에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표 PBR, PER, 뭐 ROA, ROE 그런 유명한 것들을 좀 보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머리에 떠올려 오셔야 되고, 그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차트 분석처럼 예전에 이렇게 주식의 흐름이 흘렀으니 앞으로 이렇게 흐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기본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재무제표, 이거는 뭘 알아볼 때 필요하다고 그랬죠?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재무제표, 이거는 기업의 건강 성적표예요. 기업의 건강 성적표, 자본은 얼마이고 부채는 얼마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얼마이고 단기순이익은 얼마이고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매출액 아까 얘기했죠. 물건 파는 총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여기에서 그 총액에서 뭐예요? 실제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 다 뺐을 때,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뭘 뺀다고요?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빌린 돈에서 이자 내고, 그 다음에 국가에 세금 내야 되잖아요. 모든 이득이 생기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를 빼면 당기순이익이래요. 그럼 순이익에 해당되는 게 당기순이익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네 가지만 알아두세요. 이 지표들 중에서 되게 많이 나오지는데 이 정도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퍼라는 개념, PBR, ROE, ROA 개념이 있어요. 퍼는 주가가 이익의 몇 배야. 주가가 한 주당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가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이 10,000원짜리 주식이 이익이 얼마나 돼? 그 10,000원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주당 이익이 1,000원이야. 그럴 때 우리는 퍼가 10이라는 거죠. 자산 대비 주가 비율이 PBR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산하고 주식 총액이 가격이 똑같아. 가격이 똑같아. 얘가 주가 총액이 1억이고 자산이 1억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 회사가 망해도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산을 팔아가지고 얘를 다 변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이를 기본점으로 본다라는 거. 그럼 1보다 낮으면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1보다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ROE는 뭐냐면 ROE예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죠. ROE예요. 이거 중에 수익이라고 보면 E가 뭐예요? E가 아까 얘기했던 에코티라고. 에코티 뭐예요? 나의 자본, 순자산이죠. 순자산. 빚을 뺀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A는 뭘까요? 에셋이에요. 그럼 빚도 포함되는. 이것들은 빚 포함한 전체의 수익률인 거예요. 빚 포함. 이건 리턴이에요. 리턴. 돌아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내 자본, 순자산에 비해서 있을 때 수익이에요. 그러면 주주는 실질적으로 ROE, 내 돈 투자 수익률을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쵸?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자산의 수익이 얼마나 되나. 요 두 가지 개념. 이거는 순자산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빚을 포함한 총자산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요 네 가지 개념만 살짝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퍼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죠. 나는 10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얘를 월세를 1년에 1억을 받아요. 엄청 많이 받는 거죠. 1억을 받아. 그러면 월세를 받아서 내가 투자한 10억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그게 뭐예요? 퍼 10이라는 거예요. 퍼 10. PBR은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식을 1억 원어치 들고 있어요. 1억 원, 주식 총액이 1억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망했을 때 이 자산이 1억이라면 그럼 내가 망해도 이걸로 다 변제가 되잖아요. 만약에 얘네가 이 주식 총액은 1억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자산이 총 합쳤더니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보다 주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고평가된 거잖아요. 그럼 PBR이나 PER은 어떻게 돼요? 낮으면 좋잖아요. 그럼 얘는 보세요. ROE나 ROA는 실제로 리턴이잖아요. 수익인 거예요.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높아야죠. 수익. 얘는 돌아오는 수익이잖아요. 수익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 얘는 뭐예요? PER과 PBR은 낮을수록 좋은데 꼭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럼 주식 보면 퍼도 낮고 PBR도 낮고 ROE 높고 ROA 높은데 그럼 이거 사야 되겠네? 이러지 말라라는 거지. 퍼는 주가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퍼는 회사를 통째로 샀을 때 본전 뽑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퍼는 그런 것들은 만약에 퍼가 1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를 통째로 이 퍼가 10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주식을 다 팔았을 때 그 회사의 총액이 10억이다. 근데 그 회사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얼마예요? 1억이다. 그럼 퍼가 10인 거예요. 똑같죠, 똑같이. 근데 미국의 빅테크주들 굉장히 오를 때 보면 퍼가 어떻게 돼요?
수천 배, 수만 배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적정 퍼는 몇인가를 따져봤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는 10배에서 12배 정도.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에서 12배. 10년 정도 걸리면 거기에 당기순이익 가지고 합쳤을 때 뭐예요? 주가 총액이 나오면 10년 정도 해서 나오면 그 정도면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 거네. 10배에서 12배 정도. 미국은 어떨까요? 25, 30? 이 정도로 봐요. 30에서 40까지 보고. 그러면 30배에서 40배 정도 보는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월세 받아서 집값 뽑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원금 회수까지 10년 걸린다고 그랬죠. 낮은 퍼를 보세요. 낮은 퍼. 낮은 퍼면 다 좋은가? 이런 거죠. 돈 버는 것에 비해 주가가 싸요. 인기가 없는 종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인기가 없는 종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보면 아파트들을 봤을 때, 거기 봤을 때 10억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어요. 뭐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진 곳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격을 봤을 때 1억짜리가 싸니까 1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게 10억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왜 10억이고 왜 1억이겠어요? 10억은 찾는 사람이 많고 1억은 찾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낮은 가격이라는 것은 찾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낮은 퍼라는 건 뭐예요? 그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죠. 아무리 가격이 이게 10,000원이라도 다른데 이게 10만 원, 20만 원 파는데 이게 10,000원이라 해도 이 질이 만지면 뚝 부러지는 거라면 10,000원이라도 사겠냐라는 거죠. 높은 퍼는 나쁘고 낮은 퍼는 좋으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실질로 주가가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나오는 미래 성장 동력이 꽤나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라고 안 보잖아요. 테슬라를 앞으로 로봇 회사라고도 보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테슬라의 앞으로의 수익은 자동차 회사보다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피지컬 AI 쪽에서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확장성이 더 있다. 그것을 믿고 수천 배를 주면서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나중에 미래에 더 많은 수요들을 이끌어낸다면 지금은 몇백 배, 몇천 배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퍼가.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치를 미리 땡겨왔기 때문에 퍼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거지. 그거 하나만으로 회사가 나쁘다 좋다 주식이 또 고평가가 됐다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이와 비슷하게 PBR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PBR도. 여기 보면 회사가 망하면 내 돈 얼마나 돌려받나 이런 개념인데 그렇다고 내 돈 다 돌려받으면 그건 좋은 회사냐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망해서 건지는 청산가치가 내가 투자한 것만큼 된다라고 하면 그럼 좋은 건가? 퍼가 낮으면 실제로 내가 주식을 사다 망하더라도 재산이 더 많기 때문에 난 다 돌려받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퍼가 1일 때, 퍼가 아니라 PBR이 1보다 적다라는 건 뭐예요? 1보다 적다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투자한보다 자산을 팔아가지고 돌려받을 돈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전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진 재산보다 주가가 싼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진짜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반대는 똑같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가진 재산보다 주가가 비쌀 때 그럼 고평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이 브랜드나 그 다음에 기술력 이런 것들은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땅이라든지 설비라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 돈이라든 이런 것들은 평가가 되지만 나머지 것들, 게임 회사 같은 경우 봐봐요. 게임 회사 같은 것들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평가들이 잘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기술력 이런 것들이 잘 정확하게 평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땅이라든지 뭐 이런 기계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가가 제대로 되지만 기술력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을 PBR이 1보다 낮아 라고 했는데 까보니까는 재고가 1억이야. 근데 실제로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실제 그 재고의 가격은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판매 가격이잖아요. 근데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1억이 그때 판매 가격은 1억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이라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재고 가격으로 1억에 매겨져 있지만 실제는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성 재고일 수도 있고 고철덩어리 기계 사올 때는 한 1억이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보니까 1,000만 원이 될까 말까? 작동도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장부에는 1억으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이나 땅에 많은 제조업 이런 경우는 공장이나 땅에 많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금융업이나 은행은 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PBR을 측정했을 때 그런 돈이라든지 자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PBR의 개념이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같이 IT, 게임, 그리고 바이오 이런 것들은 안 맞는다라. 가치 투자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본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이 주식이 가치가 있어.
라고 분석하는 것들.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들을 결정하는 게 가치 투자예요. 그럼 모멘텀 투자는 뭘까요? 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네.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네.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겠네. 힘이 들어왔다. 그 힘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네. 그때 시기를 보는 것들. 그 힘에 편승해서 나는 가야지. 이게 모멘텀 투자. 가치 투자를 연결해왔던 기본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쌀 때 사라. 그리고 제값에 팔아라. 근데 이게 조금 다르게 얘기 맨 처음에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러면 얘가 본질 가치가 10,000원이면 여기서 얘기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에 사야 되냐면 6,000원에 사야 된다. 이 정도로 본 거예요. 그 정도의 뭐가 필요하냐면은 안전마진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봤던 거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산다라는 거예요. 역발상 투자라는 건 그거예요. 똑같은 거, 이 말이랑 똑같아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사고, 계속 올라갈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몰려들 때 팔고. 모멘텀 투자는 지금같이 물이 막 들어왔을 때, 유동성으로 막 오를 때, 오르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거예요. 오르는 말에 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달리는 말에 딱 올라탔어요. 내가 달리는 말에 딱 올라타면 그 말은 내가 올라타는 순간 멈출 확률이 높을까요? 더 갈까요? 더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멘텀 투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더 매력을 많이 해요. 이건 추세 추정 투자예요. 추세를 보는 거죠. 가치 투자는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가치보다 싸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의 진가를 알아볼 때까지 기다리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 남들이 팔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라는 거. 비이성적으로 떨어진 가격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 시간은 나의 편이다. 백화점 세일 기간만 노려요. 언젠가는 백화점 세일하니까.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백화점 세일 기간만 우리가 노릴 수는 없잖아요. 좋은 물건이 싸질 때까지 현금을 쥐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쥐고. 모멘텀 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되냐면 달리는 말에 뛰어오른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지. 야, 1,000만 원짜리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야, 난 1,000만 원 사가지고 3,000만 원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주가가 계속 오르는 중이에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시점이죠. 그리고 상승세가 멈출 때까지 계속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들이 살 때 너 1,000만 원 산다고? 나 1억으로 살 건데? 뭐 이런 거예요. 모멘텀 투자, 관성의 법칙. 지금 막 날려가고 있는 것들이 관성의 힘으로 더 갈 거야. 한번 방향을 잡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돼. 모멘텀 투자는 물이 들어왔을 때, 파도가 쳤을 때 거기다 몸을 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멘텀 투자라고 해요. 4가지. 그러면서 지금 장에서 이런 거 재밌잖아요. 지금 기본적인 것들, 주식을 분석할 때 기본적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2가지 개념들을 잡았고, 또 하나는 가치 투자하고 모멘텀 투자. 이거 똑같이 가는 거죠. 기본적 분석, 가치 투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모멘텀 투자. 이렇게 짝이 맞는 거죠. 2026년 1월 모멘텀 투자하면 대부분 뭘 사겠어요? 제일 많이 오른 피지컬 A하고 반도체 자동.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미국에서는 쭉 나와 있는 빅테크 기업들 있죠.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알파벳. 알파벳은 구글의 모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이런 거로 상장돼 있지 않잖아요. 유튜브 이거로 상장돼 있지 않잖아요. 얘네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알파벳이라는 그 회사들. 그다음 메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테슬라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사겠죠. 모멘텀 투자자들은 비싸요. 지금도 가치 투자 대상, 소외된 소부장,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겠죠.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바닥이에요. 실적은 좋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많겠죠. 소부장이라는 건 이거예요. 소부장이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들어봤죠. 소 파는 부장이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를 줄여서 그냥 소부장이라고 그래요. 일본이 이런 게 되게 강해요. 작은 것들을 요만한 뭐 만드는 거죠.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는 부품들, 어떤 부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걸 수십 년 동안 또 심한 경우는 뭐 100년, 200년 동안 가업을 이끌어갔던 그런 소부장이에요. 소재는 뭐냐면 원료 같은 것들. 배터리 만드는 원료, 뭐 이런 것들, 광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기업들, 조그만 것들, 부품, 기계 안에 들어가는 것들, 반도체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 장비, 그러면 이런, 뭐, 반도체 만들면 개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제대로 잤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장비들이라든지 뭔가 찍어내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비죠. 이런 애들을 지금은 소외된 것 같잖아요. 근데 가치가 나빠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근데도 사람들이 비싼 것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니까 얘가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 저 소외된 걸 사야지. 사죠. 그럼 걔가 사람들이 시선을 이렇게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 투자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
그래서 대형주가 AI로 날아갈 때 관심받지 못해 바닥을 기고 있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소재, 전통 제조업, 소형주 뭐 이런 것들 쪽에 눈을 돌리는 게 가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